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이제 거래일수로 2011년도 3거래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내가 가진 포트 잘 정리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3부 시간에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의 종목을 봐드릴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한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코스닥 흐름 먼저 살펴보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손자병법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1861선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1856으로 장을 출발한 이후로 오름폭을 조금 키운 상태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조금씩 괜찮아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0.1% 하락이었고 오늘 1.2% 강하게 반등하면서 107만 9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약세였던 현대차는 0.7% 강보합으로 돌아왔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오릅니다. 반면에 기아차는 0.45% 조정받으면서 6만 7천 원 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오늘 포스코가 강한데요. 1.14% 상승하면서 이제 40만 원 선 노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좀 약했던 금융주에도 매기가 들어옵니다. 신한지주가 1.59% 상승, KB금융도 1% 이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삼성생명 또 하이닉스에도 매기가 집중이 되는 상황이고요. KTNG가 어제 또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7%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요. LG가 강보합권, 반면에 LG전자는 소폭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중에서는 지금 NHN이 가장 강한 흐름인데요. 2.3% 상승한 22만 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LG 디스플레이도 1% 상승합니다. 오늘 전기전자 업종의 매기가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2% 이상 하락폭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1.3포인트 상승한 502로 장을 출발했다가 지금 좀 낙폭을 키웠는데요. 500선이 일단은 붕괴가 됐습니다. 2포인트 내린 499선에서 움직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보다는 확연하게 좀 하락세가 우세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1위부터 4위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메디포스가 1.5%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요. 셀트리온 다음 CJ 오쇼핑도 약보합권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강세인데요. 1.6%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캔텍도 0.06%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3%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 12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오이지 게임즈도 오늘 좀 약합니다. 2.6% 조정, 3S도 3.5%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GS 홈쇼핑이 소폭의 오름세인데요. 이제 연말 들어서 홈쇼핑주, 백화점주 관심 갖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원익 IPS도 강박권에서 오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먼저 좀 시장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수급과 업종별 또 특징주까지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홍진 팀장님. 예. 일단은 좀 수급 말씀드리면요. 외국인이 좀 시장을 받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좀 프로그램이겠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도 한 550억 정도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차익과 차익 거래가 일단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시장 거래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보다도 오히려 거래 대금이 좀 더 작은 흐름이지만은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일단은 좀 매수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되거나 뭐 확산이 된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면 일단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상승 탄력은 조금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해서 좀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은 선물 매매 동향,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과 프로그램 방향성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 매수를 조금 더 늘려간다라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으로 인한 시장 상승도 충분히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짧게 보시면은 뭐 외국인 매매, 그다음에 지금 환율 하락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이 세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신다라면은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은 충분히 좀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조금 말씀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 수급이 좋다라면은 지금 오늘 장이 열린 뭐 유럽이라든지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수준에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업종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1.2%대 지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쪽으로 삼성 LED 지분을 50% 좀 인수를 받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예측했던 가격보다는 상당히 좀 싼 가격에, 그러니까 지금 5,000원 정도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그 절반 가격이겠죠. 한 2,500원 가량 지금 지불을 하면서 지금 지분을 좀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1.2%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108만 원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여기서 뭐 신규 매수 적금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종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시초가 대비 양봉의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아니면은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8만 원대, 그러니까 8만 원 초반이 지지가 잘 될 경우에는 지금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전장에 대해서 매수에 가담을 하시기보다는 오후장 가서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지 좀 더 확인을 하시고, 아무래도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매를 하실 분들이 하면 내일 정도 아니면은 다음 주 정도에 신규 매수를 좀 밀어보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근데 이제 8만 원이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추세적으로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우려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뭐 전기전자 업종을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나 LG 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은 하락이 좀 제한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IT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최근에 뭐 포스코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시장이 밀리면 덜 빠지고 갈 때는 이제 같이 오르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자체는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계단식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나 현대제철,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흐름은 상당히 좀 좋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 관련주겠죠. 자동차 관련주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시면은 1.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지속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외국인이나 뭐 기관의 동반 매도가 아니라 한쪽에서 매도를 하면은 한쪽에서 그 물량을 좀 받아주는 흐름이 최근에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급이 지금 깨지고 있는 흐름은 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살짝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만도나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의 시장이 상승하면은 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KB금이나 신한주식, 은행 업종이 좀 안정이 되면 지수 자체가 안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나 KB금, 그러니까 이들 업종, 그러니까 금융 업종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접근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이제 이들 금융 업종이 좀 잘 버텨준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NHN이나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NHN 같은 경우는 지금 2%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돌렸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대형주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는 차익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출회가 되는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갖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원칙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위기는 한산한데요. 오늘은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좀 매기가 집중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이 하락 반전을 한 상태고요. 2.5포인트 정도 어제보다 좀 내려오면서 500선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황은 어떤지 함께 봐주십시오. 네, 일단 뭐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대로 예. 지금 이제 약보합권에서 그 흐름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최근에 그 테마가 좀 그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스피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유가 코스피 대형 업종들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와 연관된 부품 관련 부품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480선에서 515포인트 정도 사이권에서 계속해서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80선에 가게 된다면 어떤 그 하방일선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515포인트 선으로 좀 다가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4번의 저항을 받았듯이 추가적으로 어떤 추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현재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아래쪽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으로 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480선에서 515포인트 선까지의 어떤 박스권 대응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계속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제가 뭐 나오는 날은 계속해서 뭐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현재 외롭게 138억 정도 홀로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54억, 3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이 붙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은 어떤 업종들을 또 매수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 지금 현재 138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23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 의료, 그리고 제약 쪽, 바이오 쪽으로 1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느 업종, 어느 테마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개별주 쪽으로 조금 개인들이 그 종목 장세를 조금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업종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뭐 건설이 지금 이제 최상위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승화명품건설 뭐 이런 쪽들 한번 신원종합개발 이쪽 본다면은 아무래도 US케어 관련주가 조금 동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US케어주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동해안의 그 휴양 헬스케어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US케어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떤 그 새로운 그 건축이라 될까요? 어떤 이런 부분 그 건설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떤 지역 건설사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화명품건설 같은 종목이 지금 현재 11%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지금 그 서대 좀 언급을 해드렸던 마찬가지로 UL스케어 관련주들도 한번 본다면은 현재 유비케어, 인피니트 헬스케어, 인성정보, 그리고 비트컴퓨터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해안의 휴양 헬스케어 관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비트컴퓨터의 대표인 그 조현정 대표인가요? 조현정 대표가 한나라당 비대위의 어떤 외부위원으로 선정이 됐다는 부분들 때문에 정치 테마까지 동반적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US케어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정부 예산의 30% 정도가 현재 복지 예산으로 현재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복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UL스케어 웰빙이라 좀 봐야 되겠죠. 웰빙과 좀 관련된 산업들을 한번 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UL스케어 주가 내년도 어떤 그 정치 테마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비트컴퓨터 인성정보가 점상 가서 사실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관심 갖고 보자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으면 대안으로 좀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볼 때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그 종목 상담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MRI라든지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거기에 대한 3차원 영상 개발을 현재 그 삼성 개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삼성과 좀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삼성이 일단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상당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크게 될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 어떤 합병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술료에 대한 어떤 계약 부분, 뭐 로얄티 수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상기시켜 본다면은 일단 오늘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그 인성정보보다 좀 약하긴 하지만은 조금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관심은 좀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중 신고가 나왔는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만약에 담고 싶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나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뭐 정치 테마들 같은 게 너무 예. 많이 갖고 와는 항상 안 좋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금 내산 5% 전후를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주도적으로 뭐 시장 내에서 주도업종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쪽으로 비중이 상당히 크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등락 뭐
고위험 고수익이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듯이 조금 포트에서 조금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어떤 US 케어뿐만 아니라 뭐 오텍이라든지 오텍과 같은 노인복지 관련주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조금 그 종목 어떤 구분이 좀 필요한 시기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각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잠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열투자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하자 긍정적이시고요. 저 밑에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역시 연말 훈훈한 흐름 기대해본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는 좀 더 세분화하셨는데요. 중국 재정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게임 관련주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거래가 부진하다 일단 관망하자 이렇게 좀 약간은 보수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소폭의 등락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정리를 하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4가지 종목을 들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은 40%로 그래도 현금 비중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강원랜드가 오늘 장 좀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던데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5%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골프진과 네오이즈 게임즈는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약간은 부진한 흐름, 삼성카드는 매수한 가격대에서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최희용 대리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있으신데요. 두 종목이 모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JW 중해신약이 12%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나이스 DNB가 비중이 70%이신데요. 8% 이상의 고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살펴봅니다.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일단 SFA가 가장 큰 수익이죠. 18%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 그 밖의 종목들은 대부분 좀 약한 모습인데요. 효성이 6% 정도 마이너스 등락을 기록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제 중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6% 정도의 등락인데 오늘 장 흐름은 좋습니다.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케어가 있네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2%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10% 장중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은 10% 이상 나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푸너스 역시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1% 정도 수익권 내 있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종목 있으신데요. 삼성전자 100% 몰빵하셨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1% 더 오르죠. 101만 2천 원에 매수가 됐고요. 오늘 107만 8천 원 거래가 되면서 수익은 이제 6% 이상 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이스 5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성희 전문가 SFA가 18% 수익을 내주면서 여전히 1위 달리고 있고요. 채용 전문가가 2가지 종목을 2, 3위에 올리셨습니다. JW 중해신약, 나이스 DNB가 각각 12%, 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정영훈 전문가 강원랜드가 5%, 신용훈 전문가 삼성전자가 5% 이상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훈 전문가 118% 수익률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고요. 정영훈 전문가 66%, 채용 전문가가 38%, 박성희 전문가도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또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영훈 연구원님 오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본다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제 3거래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거래 일수 동안 어떻게 대응 전략 짜보면 좋을지 시장 흐름과 함께 좀 분석해 주십시오. 네,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열투자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상승이라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시장을 좀 받쳐줄 수 있다라는 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지금 코스피 지수가 지금 뭐 계속해서 좀 관망세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무래도 뭐 연말까지는 한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박스권 장세를 좀 지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폐장을 지금 한 3일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제 주요 증시가 뭐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뭐 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뭐 호황제가 없는 상황에서
뭐 향후 나타날 좀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좀 경계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위험성은 있지만 연말 뭐 배당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 효과와 함께 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오늘 이제 이후로 해서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한 뭐 연말까지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이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잦은 매매보다는 지금 이제 연말 한 2거래일 남은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차분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도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다시 좀 살펴볼지 AS 해주십시오. 네,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대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삼성카드와 좀 강원랜드를 오늘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랜드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포트 편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대표적인 뭐 시장 방어 금융주라는 점과 함께 또한 계속해서 뭐 주당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PBR 한 0.8배 지금 미만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좀 높은 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 뭐 10에서 한 20% 비중 정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좀 담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같은 경우에 좀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뭐 강원랜드는 이제 뭐 배당주로서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강세를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뭐 올해 뭐 주당 배당금이 한 1,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 3.8%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꾸준히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 내일 이제 차후로 이제 배당일 이후로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뭐 과거 역사적에서 봤을 때도 배당락 이후에 크게 뭐 주가가 밀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3월에 그 영업장 확장 공사 지금 현재 뭐 완료 예정으로서 증설이라는 뭐 최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강원랜드가 상당히 좀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꾸준히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로몬 투자증권 정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배당 나기를 하루 앞두고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1856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을 약간 키운 상태인데요. 1포인트 상승한 1857.9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1,13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303억 원, 외국인은 516억 원 매수 우위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50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3포인트 몸을 낮춘 상태입니다. 49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157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34억 원, 외국인은 6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흐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 속에서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1,155원으로 보합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2원 내린 1,15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 상승한 10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21만 5,500원에, 포스코는 0.7% 상승한 3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1.5% 정도 상승한 4만 1,450원에,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8만 3,200원에, KB금융은 1.6% 상승한 3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21,700원에, KTNG 역시 강보합권에서 83,600원에, 삼성물산은 0.14% 상승한 6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35,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디포스는 약 2%대 약세 보이며 179,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1.4% 상승한 21,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1.6% 하락한 8,700원에, SFA는 약보합권에서 67,000원에, 네오이즈게임즈는 3%대의 약세 보이며 46,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31,000원대, OCI 머트리얼즈 역시 보합권에서 7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젠백스는 약 3%대 떨어지며 3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헬스케어주인데요. 정부가 동해안 지역의 헬스케어 관광 사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는 약 3%대 강세 보이며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는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인데요. 비트컴퓨터는 정치인 테마로 분류되면서 4,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는 9%대 상승한 모습입니다. 3,8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복지 테마주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는 2.56% 상승한 20,050원에, 보령 메디앙스는 1.27% 상승한 24,000원에, 바이오스페이스는 0.83% 상승한 1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휴대폰 부품 기업들이 올 한 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은 강보합권에서 9,070원에, 서울반도체는 1.17% 상승한 21,700원에, 한성 엘컴텍은 3.43% 상승한 1,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내년에 선진국 수요 회복과 아시아 남미의 구매 증가로 LCD TV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성 엘컴텍은 3.4% 상승한 1,6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1.17% 상승한 모습입니다. LMS는 3.10% 상승한 21,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시에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오늘도 반등 포인트가 잡히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는 그 매수를 하기 시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시장 자체가 사실 지금 만약에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연말 이내에서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지금 유럽도 거의 뭐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각국의 정상들도 연말 휴가를 즐기러 갔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시아 증시도 지금 폐장을 한 나라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크리스마스 연휴 때문에 오늘 사실상 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만으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기가 좀 힘들고요. 특히 또 지금 거래 자체가 많이 축소돼 있고 많이 한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을 하려면은 대규모 매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러한 요소가 충족이 안 되죠. 그러하기 때문에 연말 내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초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김정일 사망 때 보여줬던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는 급락하고 빠르게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라도 지금 당장은 급락보다는 아마 옆으로 기어간다든지 모멘텀을 잃어버린 형태로 주가가 답보 상태를 보이는 식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 좀 지리한 장세가 이어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최병곤 전문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항공, 우주, 인포피아, BHI 이렇게 4종목 있으시고 어제 신규로 한진해운을 편입하셨다고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사실 오늘도 증시가 좀 답답한 답보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그나마 좀 움직임이 활발한 게 오늘 기존 보유 종목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쨌든 간에 호재성 재료가 약간 있었는데요. 내용이 크진 않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고, 매수가 약간 들어옵니다만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매수 부재 상태.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오다가도 말아버린 이런 식의 진행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의 흐름이 본격적인 진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로운 포트폴리오 종목을 하나 편입을 했습니다. 한진해운인데요. 최근 들어서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부터 탈출을 하려는 조짐이 좀 있습니다. 12월 1일 날도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 상승 시도를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주가가 추가 상승을 결국 실패했어요. 계속 흘러내려 버리면서 주가가 밀려나 버렸었지만은 요번에 다시 한번 그런 식의 진행이 나오고 그 이후에 며칠 사이에 주가가 계속 유지를 하고 추가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를 1,500원 잡았고요. 오늘도 지금 보합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9,800원 정도로 그렇게 짧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훈 위원님은 한진해운을 어제 1,500원에 잡으셨고 오늘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1,650원 선인데 지금 이 가격대 매수도 가능한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오히려 종가에는 1,75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이라면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격적으로 대체적으로 많이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까지 오늘 포트폴리오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오늘 장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예, 이미 시장은 폐장 모드로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투자 전략 잘 짜봐야 할 텐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이 뭘까요? 갖고 있는 종목들을 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산뜻하게 2012년을 맞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점들이 아닐까요? 아무래도 좀 지수를 보시는 것보다 종목별로 그걸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좀 강하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일단은 홀딩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지수가 그래서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 상당히 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지루한 흐름이 좀 지속해서 좀 이어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적극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관망의 심리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보다는 좀 매수 쪽에 좀 더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일단 강보합세로,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자체는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0.6%대 아까보다는 하락세를 좀 더 키워놨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이게 단타 매매가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은 많이들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 초에는 악재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대비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정도에는 미국 국채 발행, 그다음에 지금 국채 만기 이탈리아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랑스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니까 지금 다수들이 1분기에는 당연히 좀 조정을 받을 것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시장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들 예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과연 1분기에 조정이 나올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슈들은 상당히 좀 많긴 많지만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들 예상하는 방향 쪽으로 그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은 극히 좀 낮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비는 현금화 시키는 전략으로 좀 간단하게만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일부 현금화 한 20% 내지 30% 정도의 현금화를 하시면서 좀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좀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꺾인다.
꺾인다라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꺾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업종 중에서 가장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이 이 두 종목이겠죠.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근데 이 종목들이 꺾이면은 시장 자체 뭐 이 종목들을 대신할 만한 지금 업종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찾아볼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받쳐주는지만 좀 자세히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잘 버텨준다라면 일단은 다른 그 밑에 중소형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매매는 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온다 그래갖고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뭐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추이를 좀 자세하게 면밀히 좀 자세하게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환율이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지금 10시 반 시각에 한 80전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상당히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워낙 강세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워낙 약세겠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조금 더 하락을 해줘야만 외국인들의 매수 요인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막판까지 일단은 오후장까지 보셔가지고 환율 하락 속도가 조금 더 가파라지는지, 하락폭이 좀 커지는지 이 부분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안정된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강세 기조로 갈 수만 있다라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하락해서 마감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은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도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 호재를 계속 찾고 있는데 호재 찾기가 지금 현재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월요일 시장에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그 내일이죠. 내일과 그 28일, 29일 일정으로 220억 유로 정도의 어떤 단기 국채 발행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채 만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그 국채 만기도 중요하지만 국채 발행이 제가 보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그 ECB가 현재 그 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현재 빨리 찾아야지 어쨌든 뭐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 수익률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ECB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자, ECB가 FRB 그리고 영란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등과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과 어떤 달러 수합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한 달러 무제한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통화 수합이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은 그 마이너스 통장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마이너스 통장이긴 하지만은 제한이 없는, 말 그대로 무제한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계약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쨌든 뭐 시장이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일단 이끌어 왔고요. 그러면서 그런 유동성을 풀기 위한 정책으로 ECB가 3년 장기 대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현재 시장이 풀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실질적으로 먹혀 들어가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번에 있을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조금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ECB가 3년 만기 장기 대출 그리고 그 통화 수업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어떤 시장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뭐 이탈리아 출신의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자금의 키를 가지고 있는 독일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B가 어떤 그 FRB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어떤 국채를 매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선택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이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실시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만기 장기 대출을 실시를 하게 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을 대신해서 어떤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을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28일, 29일 날 이탈리아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여기 국채 발행 쪽으로 이 돈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간지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잠시 지금 코스피가 갑자기 좀 많이 빠지는데요. 한 17포인트 내리면서 184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수급은 일단 좀 외국인들의 매수는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이 부분 제가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자, 일단은 개인 쪽에서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거고 이 부분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화면을 보시면 선물 동향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지금 이제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짧은 순간 지금 500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을 때렸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500계약을 때렸는데, 이러면서 지금 현재 흔들린 부분이 지금 현재 베이시스가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매수폭이 지금 현재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어떤 악재가 나온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선물 그 수급 동향을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부분들은 뭐 대외 악재가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어떤 그 개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과 개인들 사이에서 어떤 수급의 힘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그 개인 쪽에서 어떤 신규 그 선물 매도 포지션에 대한 세력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에 그 베이시스가 흔들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이 되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게 단기적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제가 보기엔 회복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방위 산업주가 급등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또 무슨 일이 터진 겁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지금 빅텍이나 그 이외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선물 지수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3% 이상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뉴스적으로도 봤을 때는 뭔가 지금 특이할 만한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라면 지금 빅텍이라든지 기타 지금 방산 관련주들의 급등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슈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움직인 부분을 본다라면 북한 쪽 리스크도 어느 정도 조금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이상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들어왔는지 집계가 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중국 증시도 이제 개장이 됐습니다. 중국 증시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일 중국 증시는 좀 빠지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중국 본토 지수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24% 하락한 2184.5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꾸준히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내년 신규 대출 8조에서 8조 5천억 정도 전망이 된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4.5에서 15.5%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올 연말과 내년에 지급 준비율이 2에서 4차례 정도 0.5%씩 인하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데 경기 부양에 힘을 보탤 것이라 언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하공업업계의 순이익은 44.4%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하학 관련 업종들의 순이익들이 개선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인한 시장에서 하학 관련 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급 준비율 3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긴축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은행들 등 외국계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 물량들이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좀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 12월을 마지막으로 이런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투매 물량들이 줄어들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200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적인 약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계속 이어갈 텐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네. 관심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코스피가 2% 빠지다가 지금 또 낙폭을 많이 줄여놨는데요. 좀 한산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장이 움직였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뭐 그런 부분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예. 아무래도 그 주가 자체가 다시 또 뭐 탄력이 좀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시장에서 적은 금액으로도 시장은 굉장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이 일종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뭐 코스피 시장이 1조 5천억 정도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적은 거래 대금만으로도 시장을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여건이 좀 마련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비차익 매도가 갑자기 크게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을 큰 폭으로 좀 흔들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매를 흔들리지가 않는 상황에서 일단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러니까 지금 베이시스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외적으로 어떠한 악재가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방산 관련주도 일단은 같이 좀 확인하시면서 일단은 뉴스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어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8% 이상의 좀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좀 실린 부분인데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하면은 뭐 TV CF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임플란트 관련주로서 70%가 임플란트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뭐 30% 정도가 뭐 치과 기자재, 그러니까 치과 뭐 장비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뭐 고령화 사회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뭐 치아에 지금 뭐 치아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실질적으로도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죠. 뭐 자회사 지금 오스템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는 뭐 실적이 뛰어난 부분이 아니고 오히려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30% 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뭐 치과 부분이 뭐 성장을 할 경우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일단은 좀 포커스를 맞추실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린다면은 뭐 장중에 지금 급락이 나오면서 12,400원을 좀 찍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매수 타이밍은 한 12,700원 정도 충분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의 고점,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초입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배열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 흐름이 가장 좀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가 12,700원, 단기적인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200원만 좀 잘 지켜주면 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앞서서 좀 시장 흐름 한번 봐주시죠. 개인들의 네. 선물 매도가 갑자기 좀 늘었었다고요?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개인 쪽에서 어떤 신규 매도 세력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제 시간이 10분 만에 지금 이제 선물 매도 계약이 한 1000계약 정도 한 폭탄이 지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물 쪽에서 크게 흔들린다면 당연히 베이시스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프로그램 쪽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증권 기관 쪽에서도 지금 이제 증권 쪽하고 지금 개인 쪽이 이렇게 어떤 선물 쪽에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선물 옵션 전문가가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맡기고 싶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어떤 개인 쪽에서 신규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신규 세력들이 시장이 지금 현재 외국인과 팽팽하게 맞서는 순간 속에서 지금 현재 순간적으로 1000계약 정도 시장에 조금 신규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말까지 더듬는데 조금 폭탄을 좀 때리다 보니까 조금은 그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시장에 큰 어떤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발생됐다면 외국인 쪽에서 먼저 매도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 어떤 수급에 어떤 변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개인 쪽과 그리고 증권 쪽의 어떤 그 선물 동향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베이시스도 지금 현재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까지 호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없으신지요? 네, 일단은 IHQ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일단은 지금 현재 흐름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좀 들어가신 것보다는 차라리 종목 추천을 오늘 안 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은 아래쪽으로 봤을 때 손절가를 제시하는 부분들이 일단 3,360원 정도 되는데, 일단 이 가격을 지켜주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일단 3,65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은 하고 매수는 하지 않는 쪽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1820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또 낙폭을 줄이면서 1840선 위로 올라왔는데요. 어떤 리스크적인 문제가 있다면 외국인들이 먼저 빠졌겠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었으니까요. 크게 흔들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은 저희가 또 체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3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